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70엔을 돌파하며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 직장인들은 이미 월급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SNS에서 야미바이토라 불리는 청년들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도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파산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평범한 가정, 우울증을 앓는 아버지,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하지만 먼저 한국으로 떠난 언니를 따라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하루카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쿄 시부야구에서 온 사카모토 하루카입니다. 올해 18살이고 시부야 공립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에요. 2년 전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중소무역회사의 영업부장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희를 돌보셨어요. 언니 미사키는 도쿄의 IT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작년 봄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 미안하구나. 회사 파산 소식을 전하던 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시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못할 것도 없지 라고 웃으시면서도 밤늦게 귀가하실 때면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 앞에 서는 것조차 떨렸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에요. 피곤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수강을 모두 취소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여야 했어요. 교복이 낡아도 새로 살 수 없었고 도시락은 늘 같은 반찬이었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야근이 많기로 유명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주말에 잠깐 얼굴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진해져 있었고 한 달 전부터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급여마저 삭감되었다고 했어요. 하루카, 언니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은 내 방에서 같이 자자. 어느 날 밤 언니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줄어드는 급여, 늘어나는 업무량,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과로로 쓰러진 직원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똑부러지던 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면서 카페에 들르거나 노래방에 가곤 했는데 이제는 바로 알바를 가야 해서 그러지 못해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이 매점에 갈 때면 저는 도시락을 꺼내야 했죠. 하루카, 요즘 많이 바빠 보여. 응, 좀 그렇네.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다들 자신의 삶도 힘들 텐데 제 이야기로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과연 빛이 있을까? 덧붙여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놀이터가 요즘은 조용하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많은 가구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저희도 곧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특히 힘든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주말이면 저희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시곤 했었는데 지금은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으세요. 어머니가 몰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답니다. 아빠, 저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마다 인사를 드려도 대답이 없으실 때가 많아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방을 지나갈 때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곤 했죠.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등교 시간에 맞춰 나가려는데 현관에 쪼그려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죠. 아빠,
어디 가세요? 아, 하루카구나. 아니, 그냥. 아버지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가끔 아침이면 예전처럼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언니의 존재였어요. 힘들어도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웃으려 노력해주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언니조차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퇴근이 늦어질 때면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언니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리곤 했답니다. 야근에 지친 언니와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그때만큼은 이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힘든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언니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하는 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답니다. 하루카,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 평소와 다른 언니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한국에 있는 IT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와 협업하는 곳인데 일본어가 가능한 개발자를 찾고 있대. 언니의 말에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은 저희에게 너무나 먼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해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언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한국인 개발자를 통해 현지 상황도 꼼꼼히 알아보았다고 했죠. 워라밸이 보장되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며 무엇보다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 그게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려고 해. 예상대로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웠어요. 언니가 한국행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미사키, 너까지 이 가족을 떠나려는 거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거예요. 언니는 한국 회사의 안정성과 처우에 대해 설명했고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렸지만 결국 언니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건강만큼은 꼭 챙기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난 뒤 언니의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비자 신청부터 아파트 계약까지 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준다고 했죠. 한 달 후면 언니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나리타 공항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배웅을 나왔어요. 하루카, 언니가 자주 연락할게. 한국에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평소 쿨한 척하던 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렇게 언니는 떠났고 저희 가족의 일상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변화가 보였어요. 퇴근 후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주말에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진을 보내주었죠. 하루카, 여기는 정말 살만해. 물가도 도쿄보다 괜찮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 무엇보다 퇴근 후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언니의 SNS는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강에서 즐기는 피크닉, 예쁜 카페에서의 브런치,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해 보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언니의 표정이었어요. 지쳐 보이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있는 미소가 돌아왔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았고 현지 친구들도 생겼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언니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었는데 도쿄에서 받던 것보다 실질적인 급여가 더 높다고 했어요.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고 주거 비용도 도쿄보다 저렴하다고 했죠. 이런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보내주는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되고 K-팝도 듣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대학 생활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궁금해졌답니다. 매일 밤 핸드폰으로 서울의 풍경을 검색해보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 활기찬 젊은이들의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언니. 나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건 언니가 추천해준 우리들의 봄날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요즘은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채널에 웹드라마 형식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다룬 웹드라마였는데 한국의 대학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졌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생기 넘쳐 보였답니다. 하루카, 이 드라마 재미있지? 나도 회사 근처가 대학가라서 이런 풍경을 매일 봐. 언니는 자주 홍대나 신촌 같은 대학가의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거리마다 즐비한 카페들,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젊은이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스터디 카페, 모든 것이 새롭고 활기찬 느낌이었죠.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OST를 찾아 듣다가 어느새 제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새벽별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힘들 때마다 희망을 잃지 말자는 가사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루카. 너 한국어 자막 안 켰네. 아, 응. 요즘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듣는 K-팝, 자기 전에 보는 한국 드라마. 어느새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시간 날 때마다 단어장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일본 학생들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특히 유키의 서울 이야기라는 블로그가 눈에 띄었죠. 도쿄에서 온 유키 언니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매일매일의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어요. 기숙사는 물론이고 한국어 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많답니다. 장학금 제도도 다양해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많이 있어요. 유키 언니의 포스팅을 보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대학마다 입학 요건이 다르다는 것, 유학생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더 찾아보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도 있더라고요. 청년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물론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루카, 뭐해? 아, 엄마, 그냥 인터넷 보고 있어요. 한국 대학 입학 정보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께 들킬 뻔했던 적도 있었죠.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혼자만의 작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매일 밤 폰 메모장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툴지만 하나하나 외우다 보니 드라마도 조금씩 더 잘 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대학의 유학생 선배와 나눈 DM이에요.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한국의 대학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틈틈이 단어장을 보고 알바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드라마를 보며 회화 연습을 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게 얼마만인지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언니의 SNS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한국의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거닐 수 있을까? 그렇게 저의 작은 꿈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더욱 구체적인 꿈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언니가 보내준 대학 축제 영상이었어요. 언니의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카, 여기 봐. 우리 회사 앞 대학교 축제야. 낮에는 학과 부스랑 공연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콘서트도 한대. 영상 속에는 활기 넘치는 캠퍼스가 있었어요. 교내 곳곳에 설치된 푸드트럭, 동아리들의 공연,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까지 마치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부스를 운영하고 무대에서 K-팝 커버 댄스를 추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저기 외국인 학생들도 많네. 응. 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 일본 학생들도 꽤 있어서 가끔 마주치면 반가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언니는 학교 주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고 스터디룸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게다가 언니의 회사처럼 주변에 IT 기업들이 많아서 인턴십 기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메모장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필요한 시험과 절차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죠.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답니다. 언젠가 나도 매일 밤 창밖의 도쿄 야경을 보며 중얼거리는 말이 되었어요. 지금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작은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사실 나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하루카, 정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제가 그동안 몰래 한국어를 공부했던 일, 유학생 선배들의 블로그를 찾아보며 정보를 모았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실은 언니도 내가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어.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들도 찾아보고 알고 보니 언니도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에게 유학 정보도 물어보고
대학 입학 담당자와 연락도 해보았다고 했어요. 하루카,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제일 큰 산이 남아있잖아. 네,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이제 막 언니를 한국으로 보낸 부모님께 제 유학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우선 단기 어학 연수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하고요. 3개월 정도의 짧은 과정이라 비용도 적게 들고 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이제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거든. 하루카가 오면 함께 지낼 수 있어.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드디어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두가 모였을 때였죠.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온 것, 유학을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우선 단기 연수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것까지. 하루카, 너마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요.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떻게 유학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견을 확실히 전하고 싶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언니처럼 저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도 있고 장학금도 찾아볼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간 매일 밤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가 찾아본 유학 정보들, 한국의 교육 환경,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한국어 공부한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 설명했죠. 특히 전환점이 된 건 언니의 영상 통화였어요. 언니가 실제 한국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고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렸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하루카가 이곳에 오면 제가 잘 돌볼게요. 짧은 어학연수로 시작해서 하루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선 3개월 단기 연수를 다녀온 뒤 그때 가서 유학을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죠. 그 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알바를 가고 밤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루카, 많이 피곤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실 때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지도를 보면서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답니다. 언니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실수투성이인 제 발음을 듣고 웃기도 했지만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죠. 하루카, 너의 꿈을 응원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곧 저의 첫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걸음이 제 인생의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한국어 능력 시험 날이었어요. 전날 밤 긴장한 탓인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향하는 전철에서도 계속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죠. 수험번호 147번 사카모토 하루카.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응시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무척 진지해 보였죠.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독학으로 공부한 한국어는 실제 시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나 봐요. 특히 듣기 시험에서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읽기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합격하지 못했다는 걸. 언니, 나 시험 망친 것 같아. 그날 저녁 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벽이었던 거죠. 하루카, 괜찮아. 언니도 처음에는 실패했었어. 지금 내가 느끼는 좌절감, 언니가 다 알아. 언니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새로운 제안을 해주었죠. 우리 계획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 한국어 능력 시험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어학연수로 시작해보자.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기 어학연수는 비자 발급도 비교적 쉽고 3개월이라는 기간은 부모님께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가 추천해준 어학원은 명문대학교 부설이었어요. 수업 시간표를 보니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여기 기숙사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언니 집에서 지내도 돼. 어학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되고 떨렸죠. 하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첫 시험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하루카, 짐은 다 챙겼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여행용 캐리어에는 3개월을 지낼 옷가지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옷을 몇 벌 더 넣어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용돈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너라.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꿈꾸던 첫걸음을 내딛는 거구나.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기분이었죠. 탑승권 발권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 혼자 해보는 출국 수속이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공항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곧 언니를 만나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출국장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언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하루카, 여기야.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언니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인천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웅장했어요.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방송, 큰 안내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답니다. 하루카, 이제 공항철도 타고 서울로 가자. 피곤하지? 언니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고 앞장섰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야. 우리 집 근처에서도 볼 수 있어.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한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꿈꾸던 서울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났죠. 3개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주부터 어학원 수업이 시작되는 거지. 응, 언니, 좀 떨리지만 이번에는 꼭 잘하고 싶어. 기차 안에서 어학원 시간표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어 수업,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답니다. 서울로 향하는 철도 안에서 저는 작은 다짐을 했어요. 이 3개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합격하겠다고요. 하루카, 우리 집에 도착하면 짐 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언니,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첫걸음이었지만 옆에는 든든한 언니가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답니다. 언니의 원룸은 강남의 한 회사 근처에 있었어요. 한 건물 안에 비슷한 크기의 방들이 모여있는 구조였는데 작지만 아늑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루카, 이쪽이 내가 쓸 공간이야. 작아서 미안해. 원룸 한켠에 작은 매트리스를 놓고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 두었더라고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어학원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큰 벽을 마주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발음과 억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기초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답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였는데 저만 완전히 못 알아듣고 있었죠. 괜찮아요, 사카모토 씨.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지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언니에게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발음 연습을 했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도쿄와 비교하면 물가가 조금 낮긴 했지만 어학원 수강료와 교통비, 식비를 계산해보니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하루카,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언니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지만 점심은 주로 편의점에서 해결했어요.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긴 했지만 매일 그렇게 먹자니 영 찜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되어 갔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수업 내용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세 번째 주가 되자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잘했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주말에는 언니와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치맥도 해보고 홍대 거리도 구경했죠.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서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발음이 엉망이라 언니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90일의 절반이 지나고 귀국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지? 이제 겨우 한국어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날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막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웠죠. 하루카,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내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차례야.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90일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한 주도 채 남지 않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답니다. 하루카, 다음에 볼 땐 더 성장한 모습이길 바랄게. 인천공항에서 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제 마음은 이미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했어요. 3개월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바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의 학비와 생활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는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하루카, 편의점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찾아볼까? 어머니의 제안으로 주말에는 일본어 학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에 편의점 알바와 주말에 학원 알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한국 유학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힘들지 않았답니다. 매일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꿈을 키워갔어요. 어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듣고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죠. 이제는 한국어가 조금 더 친숙하게 들려요. 저기, 토픽 준비하시나요? 네, 저도요. 학원 알바를 하다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를 만났어요. 미호라는 친구도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에 함께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든든했죠. 이번에는 꼭 합격하자. 서로 응원하면서 준비하니까 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첫 시험에서의 실패 경험도 어학원에서 배운 것들도 모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죠. 문제를 풀 때마다 서울에서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것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도전한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미호야, 나 3급 합격했어. 축하해. 나도 합격.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대학 지원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니까요. 매주 영상통화로 언니에게 근황을 전하면서 한국에서의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언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성과급도 탔고 이제는 한국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했죠. 하루카, 내가 올 때쯤이면 나도 더 안정될 거야. 그때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언니의 말에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도쿄의 밤하늘을 보며 절망하지 않아요. 대신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어제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제게 말씀을 건네셨어요. 하루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빠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구나.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요즘은 자주 웃으시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이제 곧 대학 입학 원서를 쓸 시기가 다가와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언니가 있는 서울에서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여고생 사카모토 하루카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